존 스타트 밀이 1859년 저술한 자유론, 영어로는 On Liberty, 자유에 관하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개인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각종 예 등을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나간 책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술한 E.H. 칸은 역사책을 읽을 때 우선 그 책을 쓴 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책을 읽을 때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간되고 읽혀지는 시기에 시대적,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훌륭한 사상이나 문학에는 많은 측면에서 시대적, 사회적, 심지어는 개인적 사상과 관념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기 전에 위에 언급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읽기를 권유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도 이 책이 쓰여지던 시기의 상황과 작가인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이 태어나고 활동하던 1800년대의 세계 정세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유럽 열강과 미국의 제국주의가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으로 기술문명이 먼저 발달한 유럽 열강들과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을 식민지화하며 영토와 자원을 약탈하여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예제도, 노비제도가 합법적이었으며 영국에서조차 여성에겐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청나라 시대였으며 서양과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많은 항구 등 지역을 빼앗겼고 아편 전쟁 등의 내부적으로 혼란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와 함께 서양의 문명이 전해지며 이에 대한 유익과 박해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조선을 이끌어온 관엽 철학적 학문인 성리학과 1600년대부터 태동한 경험 실천 철학적인 실학이 발달했으며 정약용, 정약전, 김정호, 김정희 등의 훌륭한 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동경대전을 편찬한 수훈 최재의에 의한 동학이 한국 고유의 사상으로 정립되기도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태어나 1873년 죽기까지 영국의 사회학자,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친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경험주의 인식론과 공리주의 윤리학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원 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공리주의는 대부이자 스승이던 벤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여기에 생시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미해서 나름의 체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생시몽은 산업 노동자들을 찬양하는 프랑스의 이상주의자입니다. 밀은 종교 그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의 종교관을 언급하였습니다. 제임스 밀은 계시신앙과 자연종교 등을 일절 거부하였으며 종교 자체를 도덕의 최대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밀은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기독교 교리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으므로 종교에 관한 공개적 언급을 피하였습니다. 그에게 종교는 자유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편협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종교의 부활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사실 지독한 편견의 부활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교의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였습니다. 1823년 친구들과 함께 공리주의자 협회를 만들었고 밀은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잉글랜드 국가교회인 잉글랜드 성공회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잉글랜드 성공회를 하얀 악마로 비유할 정도로 부정하고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1856년까지 58년까지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밀의 자유론은
영국에서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저술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밀은 그리스도교의 교리나 도덕관에 대해 반론을 많이 제기했으며 그로 인해 그 당시 사회적 통념 하에서는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영국은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며 여러 국가의 자유를 침탈하고 있었는데 그의 책에서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비록 국가나 사회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대의 주류적 기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는 사회를 구성하며 함께 살고자 하지만 그 속에서 개별성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개인의 자유는 다른 것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롭게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비록 최선은 아닐지라도 자기 방식, 즉 his own mode로 사는 그 자체로 인간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총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장은 머리말, 2장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 3장 개별성 행복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요소,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5장 현실 적용, 이렇게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1장 머리말. 일반적인 머리말과는 조금 다르게 내용에 소론과 본론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자유는 국가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권력의 한계를 규정하고 권력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 일컫었으며 자유와 권리의 불가침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또 헌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우선되었고 그러한 권력 내에서 지나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렇듯 고대에나 과거에는 국가나 권력의 우선된 제한 속에서 예외된 자유의 허용과 보장이 있었다고 본다면 현대의 자유는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민주주의도 다수의 의지가 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이 되면서 다수의 횡포는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지킴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큰 해악이 되었고 이에 밀은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개별성의 발전을 막고 개인의 성격이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에 맞도록 획일화하려는 사회적 방향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일환으로 사회가 개인에 대한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개인의 자유는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여기에 미성년자나 미개 사회는 예외로 하였는데 이 미개 사회의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 합리적이라는 책의 논지는 잘못하면 그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1장 머리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유의 기본 영역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매우 수긍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 이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며 의견의 표현이나 출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결사의 자유. 타인의 해가 되지 않고 강제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의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이 3가지의 자유의 기본 영역은 개인의 자유가 매우 포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국가나 사회의 정책적,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서는 개인의 생각의 표출과 개인의 의견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2장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서는 개인의 생각의 표출과 개인의 의견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행위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까지 강도질하는 것과 같은 악을 저지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틀린 의견과 옳은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진리를 더 생생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예로서 첫 번째, 권력을 동원해서 억누르려는 의견이 사실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각 시대는 수많은 의견을 잉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시대가 개인보다 나을 것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즉 개인의 의견은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무의미하게 버려져서는 안 된다. 또한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놀라울 만큼 이성적으로 발전되어 올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며, 이 능력은 토론과 경험에서 나온다. 이렇듯 토론은 인간이 자유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떤 특정한 원리나 교리는 진리이므로 질문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동설 대신에 천동설을, 산소 대신에 플로지스톤의 존재를 주장하는 불가피하게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분야에서는 생각에 상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진리를 찾아야 한다. 정부 또한 사회나 복리를 위해 대단히 유용한 것이라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동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그러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의 진리 여부에 대해 그러는 만큼이나 자유롭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고 했으며, 두 번째, 법을 내세워 인류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훌륭한 사람들과 소중한 주장들을 박해하는 경우로서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자유의 박해에 관하여 그리스도교를 예로 설명하였는데요.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박해를 받고 그것을 이겨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교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해가 간헐적으로만,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만 가해졌고, 박해와 박해 사이에 긴 시간 동안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의 무신론자는 증언할 수 없다는 법 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박해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박해와 불관용 앞에서 개인의 주장은 변질되거나 숨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상식적인 것을 따라가거나 추종하는 사람만 남게 되며, 박해, 즉 법적 제재, 사회적 제재가 충분히 가해지면 진리를 향한 열정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진리는 묻혀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관해서도 각 시대에 세워진 교리가 진리라고 믿어버림으로써 다른 수많은 교리들이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죽어버린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초대의 신자들은 신약의 계율과 원리에 맞춰 살았지만 지금의 일반 신자들은 그리스도교적 믿음과 세속적 삶의 절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맞춰서 일상을 살아간다. 예수의 진리에 대한 집중이 아닌 칼뱅이나 넉스의 교리에 오히려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그리스도교는 유럽인과 유럽인의 후예들만 상대하게 된 것이다. 확장되는 종교는 교리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며 그로 인해 확장되고 진리가 규명되어진다. 결국 확정된 결론은 깊은 잠에 빠진다 라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교리에 갇힌 채 더 이상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합니다. 밀은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개별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의 결론에서는 4가지로 생각과 토론의 자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세 번째, 통설이 진리라 해도 어렵게 진지하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대부분은 그 진리의 합리적인 근거를 그다지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의 편견과 같은 것으로 간직하게 된다는 것. 네 번째,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이 4가지 이유에서 생각과 토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장 개별성은 인간의 개별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실제적인 이 책의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의 개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으로 영국의 철학자 흄 볼트를 인용했습니다. 흄 볼트는 인간은 각자의 개별성에 맞게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져야만 하며 여기서 개별적 활력과 고도의 다양성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밀은 인간이 개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개별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선 자신만이 가진 욕망과 충동, 즉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며 인간의 개별성이 발휘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개별성과 자유의지의 표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하는 밀은 그리스도교와 관련한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자기 부정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들의 자기 주장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그리스인들이 자기 발전이라는 이상을 지향했는데 자기 지배라는 플라톤과 그리스도교의 이상은 그리스적 이상과 융합된 것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존 록스는 극단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통제하는 인물인 반면 알키비아데스는 자의적인 열정과 욕심으로만 뭉쳐진 사람이며 이에 비해 페리클레스는 여러 덕을 함께 지닌 이상적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자기의지가 있는 존 록스 같은 사람은 그 자체가 없는 알키비아데스 같은 사람보다는 나으며 각양각색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나오는 개별성의 표출에서 독창성이 나오며 이것이 개혁을 이끌어낸다고 했으며 허나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독창적인 새로운 실험을 주도할 뿐이며 이들 소수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천재는 오직 자유의 공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움 속의 개별성의 발휘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방식, his own 모드로 살아가는 길이기에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로 제3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제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제4장에서는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정의하고 사회가 개인에게, 개인이 사회에게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에 갚아주어야 한다. 또 사회에 속해 사는 한 다른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공공의 유익을 내세워 순전히 개인적인 행동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그 중요한 이유는 그런 간섭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주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인에 간섭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데요.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 간에 반감이 깊어지는 경우 대다수의 종교라고 해서 소수의 종교 관습이나 교리를 그것이 순수히 개인적인 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억압 혹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안식일의 엄수에 관한 법, 영국의 언론이 몰몬교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 등을 인간의 자유가 무시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였습니다. 밀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 교리나 관습, 특히 그리스도교의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5장 현실적 적용 부분은 미래 시대와 그가 속한 그 당시의 영국에 기준한 내용이기에 우리가 적용하긴 조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읽고 각자의 의지로 정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정리임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